네, 오늘로 6.3 지방선거 3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의 대진표가 이제 확정이 되면서 열기도 지금 달아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먼저 부산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부산 북구 갑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대표. 북구 갑을 발로 누비면서 주민들과의 밀착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하정우 전 수석에 대한 견제에도 힘을 싣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 한동훈입니다. 예, 아이고 잘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잘하겠습니다. 제가 막 팔아드림 좋은데 지금 또 법으로 걸려서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예, 우리 동화장입니다. 아이, 여권은 우리 동화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르신. 뭐 나오는 건 자유인데 저는 이재명 정권이 AI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딱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AI를 대한민국을 이끌 중요한 어떤 과제로 보지 않고 이런 북구 재보궐선거의 발사대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10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10개월 동안 AI가 뭐 했나요? 저 일단 먼저 그분은 그걸 답해야 되고, 그리고 나오는 건 자유인데 아빠한테 미리 허락받고 나와야죠. 아빠한테 허락받는 걸 왜 전 국민이 한 달 내내 지켜봐야 했는지 좀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책임 있는 정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 전 대표가요, 홀로 지금 접촉면을 직접 만나면서 넓히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건식 경남대 교수 같은 경우에 한 전 대표가요, 지역 정치인을 찾아다니면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아줌마 조직으로는 안 된다라는 쓴소리도 사실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 뭐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면 우리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일단 맞는 말이죠. 네. 기본적으로 조직 바람 구도가 이제 선거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전 대표는 사실 인지도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뭐 더 이상 알릴 필요가 없을 정도의 인지도가 있어요. 그런데 국내심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당대표, 네.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을 겪어오면서 국내심 당원들이 보는 그 시각을 좀 희석시킬 수 있는 행보가 필요하고, 그 행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도 있지만 네. 사실 옆에 같이 다니는 사람들의 면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조직을 갖추고 다녀야지만 이분도 국내심 보수 인사구나, 친국내심 인사구나,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 점에 대한 아쉬운 표현이 아닌가, 김건식 교수의. 예. 또 하나는 저 같으면 제가 한동훈 대표 좀 지인이라면 붉은 계열의 옷을 입고 다니라고 해주고 싶어요. 오히려. 그것이 어찌 보면 메시지가 있는 건데 예. 하얀 옷과 양복을 입고 다니다 보니까 예. 저분 TV에서 보던 한동훈 대표의 모습 그대로거든요. 예. 다만 지역 선거에서는 좀 절실함이 보여야 돼요. 표정이 너무 밝고. 이게 너무 많이 해주면 우리 당에서 또 안 좋아하니까. 예. 이 정도로 예. 일단은 김건식 교수의 저 조언은 제가 볼 때도 좀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윤기찬 부위원장이 그 제명을 당했는데 어떻게 빨간색을 입어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본인의 판단이죠. 그래도 본인이 판단하고 입어야 된다?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럼 보수의 재건을 제일 빨리 하는 게 뭘까요? 보수의 사실은 큰 정당인 국내심의 당원들의 마음을 얻어야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심과 나는 한 핏줄이다라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얻겠습니다. 어떻게든지 보수를 하나로 아우르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해를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부산 북구 갑 민주당 후보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민주당에서는요, 청와대 하정우 AI 수석에 대한 인재 영입식이 열렸고요. 하정우 전 수석 지금 부산에서 현장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산의 영광을 되찾겠다. 이 하 수석의 각오 한번 들어보시죠. 첫 AI 수석으로서의 국가 AI 전략 수립의 소임을 마치고 부산으로 국회로 가려고 합니다. 해양수도라는 비전과 불경 경제 기적을 만든 제조업 신화가 AI를 만나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회사일 청와대에 일하면서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배우고 쌓고 얻은 것을 모두 쏟아붓는 거 오랫동안 꿈꿔왔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AI 전략 세운 사람이 가서 해야지, 이거 지금 안 가면은 우리나라 AI 상강 못합니다. 가서 실현하고 성공시켜야 할 수 있고 법제도도 지금 속도 안 내면은 하기 힘들어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동의하시고 흔쾌히 보내주셨습니다.
자, 하정우 전 수석 인재 영입식 후에 부산으로 이동을 해서 구포시장을 방문하는 등 이 선거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보수 농객이죠. 조갑재 대표는요. 하 전 수석의 등판 시점이 너무 늦었다. 이미 한동훈 전 대표에게 기선을 제압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등판 시점, 물론 30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지만 대통령의 어떤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판세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 보세요. 우선 일단 너무 이제 35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너무 늦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 문제는 이제 하정우 수석이 본인이 AI에 대한 정말 큰 설계를 하기 위해서 청와대 AI 수석을 이재명 대통령이 신설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비서관 3명까지도 같이 이제 붙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국회 가서 할 일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럼 AI 수석 왜 만들었나요? 국회에서 다 하면 되지. 그러니까 AI 수석을 만든 것은 국회에 할 일과 청와대에 할 일은 다른 겁니다. 예. 즉 방향성을 설정해주고 어떤 지향점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하정우 수석이 해달라고 정말 대통령이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특별한 조직과 이 예산을 투자를 해서 만든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0개월이라는 시간이 과연 긴 시간일까요?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3년에서 5년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3년에서 5년 동안 본인이 정말 이 AI 수석으로서의 어떤 국가의 AI 미래에 대해서 예. 설계를 하고 그리고 또 국회와는 소통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AI 수석이. 그렇죠. 근데 굳이 이 시점에 예. 부산에 내려가서 어떤 국회의원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국회의원들 뭐 여당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매일 보는 모습은 어디 검찰청사 앞에 가서 시위하는 모습, 예. 그리고 뭐 단체로 뭔가 뭐 공소 시소 모임하는 모습 이런 모습만 봐왔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의 하정우 수석이 네.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럼 국가의 미래에 대한 AI의 방향성과 이건 누가 잡을 겁니까? 그러면 후임자는 있습니까? 자, 이 중요한 자리에 후임자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저렇게 불쑥 고향에 내려가서 봉사하겠다고 그러는데 예. 단지 청와대에 10개월 정도 있었다고 해서 과연 고향에 가서 봉사하겠다는 이야기가 한 것인지 예. 그런 면에 좀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내려왔고 분위기는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정우 전 수석과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한동훈 전 대표의 설전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화면을 좀 보시면요. 자, 올려주시죠. 자, 한동훈 전 대표, 이 대표에게 하 전 수석에게 출마 지시를 한 것이 맞으면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했고요. 이러자 하정우 전 수석이요. 이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 내가 설득한 것이다. 그래서 선거 개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한동훈 전 대표는요. 하 전 수석, 이 대통령이 출마하지 말라고 하면 청와대에 남겠다고 말했다면서 말을 바꿨다고 재차 반박을 했어요. 우리 박지원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설전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굉장히 유치한 수준이라서 뭐 깊이 있게 논하기도 사실 쑥스러운 수준인데요. 예. 뭐 청와대 참모가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뭐 국회나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굉장히 허다한 일이고 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지방 정부에서 구현하기 위해 지방선거에 출마하거나 예. 국회에서 예산과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예. 여야 할 것 없이 여러 군데서 많이 보여왔던 상황이죠. 근데 이번에 하정우 수석의 행보나 언행이 그러한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서 굉장히 특이했냐고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오히려 특별히 총선에 대한 생각이 없다가 당에서 또는 선배인 전재수 의원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나서 고민하고 결단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냥 인간적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을 만한 일련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예. 처음에는 대통령께서 임명권자가 AI 수석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대통령을 잘 보좌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가 나중에 당에서도 요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고향에서 오히려 부산이라는 고향에서 AI 산업 전환을 이루면 예. 큰 일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이 되겠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인사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에서 그건 본인이 결단할 문제다라고 해서 고민을 한 결과 생각은 아침 저녁으로 바뀌었지만 최종적으로 결단을 해서 대통령께 설득하고 사의 표명을 했다.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습니까? 특별히 신기한 건 없고 사실 대통령이 이렇게
선거 개입이 되려면 아시겠지만 후보자를 직접 지지를 하거나 네. 아니면 나가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지시를 해서 내보내거나 이러면 선거 개입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상의를 하고 재가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선거 개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한동훈 대표께서도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법을 아시는 입장에서 불가능하다는 건 아실 텐데 예. 아마도 굳이 저런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는 어쨌든 현재 선거를 본인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리전으로 끌고 가서 본인의 체급을 격상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